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는 연금이라는 착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집은 시세 차익, 상가는 월세 수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꿈꾸면서 상가 투자를 연금처럼 여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임대료는 떨어지고 관리비는 치솟고 세입자는 사라지고 오히려 고정비만 떠안는 연금이 아니라 역금이 되어버린 사례가 지금 상황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왜 이런 착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상가 투자의 본질적 위험은 무엇인지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가는 연금이라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합니다. 아파트는 시세 차익, 상가는 월세. 한 번만 분양받아 놓으면 죽을 때까지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다. 이런 공식이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 퍼져왔습니다. 부동산 설명회나 광고에서 흔히 등장하는 문구도 기억나실 겁니다. 상가 분양받으시면 평생 연금처럼 월세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상가는 수요와 입지,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죠.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서울 외곽의 한 신도시 상가 이야기입니다. 분양 당시 광고 문구는 아주 달콤했죠. 초대형 아파트 단지 바로 앞, 안정적 배우 수요, 예상 임대 수익률 연 6% 이상. 투자자들은 노후 대비용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1억 후반에서 2억 중반 정도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월세가 들어올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입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입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들어온 가게도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왜냐고요? 배우 수요라던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이 예상보다 낮았고 인근의 대형 마트와 프랜차이즈 상권이 먼저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실이 길어지면서 임대료는 예상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관리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유지비, 청소비, 공용전기료 한 달에 4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즉, 임대 수익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어난 상황.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금이 아니라 적금 깨먹기처럼 된 거죠. 이번에는 지방 중소도시의 사례입니다. 이곳 역시 분양 당시에는 배우 수요 1만 세대 확보라는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대부분 차를 몰고 대형 쇼핑몰로 이동했습니다. 동네 상가는 텅텅 비었죠. 그 와중에 들어온 몇 안 되는 가게들도 임대료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장사 안 되는데 임대료 좀 내려주세요. 결국 처음에 예상했던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관리비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철, 난방비가 필요한 겨울철에는 공용관리비가 치솟아 임대료 수익을 모두 잡아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가는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비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아파트와 달리 상가 관리비는 공실 면제가 없습니다. 빈 가게를 가지고 있어도 매달 수십만 원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가는 연금이라는 착각이 계속되는 걸까요? 첫째, 분양 광고의 환상 때문입니다. 분양업체는 임대 수익률 6% 이상 보장, 이와 같은 문구를 앞세웁니다. 하지만 실제 임차 수요, 상권 경쟁, 관리비 부담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둘째, 아파트 투자 경험의 착각입니다. 아파트는 거주 수요가 꾸준히 유지됩니다. 그래서 빈집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상가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쉽게 붕괴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확 안 올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좀 몰릴 때도 있을 수 있죠. 기복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투자자의 기대 심리입니다. 나는 은퇴했으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해. 이런 간절한 마음이 확정적 수익을 약속하는 광고에 쉽게 흔들리는 거죠. 그렇다면 상가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처럼 안정적이다 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상가 투자를 고민한다면 이런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실제 수요를 확인해야겠죠?
아파트 입주민이 정말 그 상가를 이용할까? 아니면 차 타고 대형마트로 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 상권도 검토해야 하죠. 주변의 편의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가 이미 포진해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안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관리비 구조도 중요합니다. 월세 대비 관리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면 세입자들이 입점을 꺼리겠죠? 세입자 지속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단기 유행 업종인지, 꾸준히 운영 가능한 업종인지, 단기 유행 업종이라면 제대로 월세 못 내고 나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즉, 상가는 연금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내 가게에 들어올 임차인이 장사를 잘해야 나도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가 투자, 잘하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연금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임대료는 언제든 줄어들 수 있고 관리비와 세금은 계속 나가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꿈꾸신다면 반드시 냉정하게 숫자와 현실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연금이 될지 아니면 짐이 될지는 바로 그 한 끗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